바로 이어서 특수상대론 관련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다음 단원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학습하겠습니다. 1번은 쉬우니 알아서 푸시고 29번을 봅시다. 문제 상황이 앞에서 본 동시성 예시와 동일한 것 같은데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기 기억에서 서로 다른 개의 시간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따라서 철수가 본 영희의 시간은 자신의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갑니다. 맞습니다. 니은이 어렵습니다. 우주선 밖에 영희가 측정했을 때 두 빛이 A와 B 검출기에 동시 도달인데요. 영희의 시점에서 우주선이 이동함에 따라 B는 멀어지고 A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동시 도착이라면 우주선 안에 철수가 본 두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원래 B가 가깝고 A가 멀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에서 발생한 빛은 가까운 B에 먼저 도달합니다. 틀렸습니다. 보기 디귿도 까다롭습니다. 두 거리 모두 영희가 측정한 철수 우주선 안의 거리에 해당되는데요. 관성계가 다르므로 원래 거리에 비해 동일한 비율로 짧아지기만 할 뿐 길이의 대소관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기 니은에서 철수가 빛을 쏘아 측정한 시간에 따른 고유 길이를 보면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A까지의 거리가 더 먼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영희가 보았을 때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해서 측정한 거리까지 같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보기 하나만 맞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2018년도 수능 6번 문제입니다. 뮤온의 수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T제로는 고유 시간입니다. 기억보기에서 관찰자는 지표면에 뮤온에 있는 운동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관성계이고 이때 뮤온의 붕괴 시간은 팽창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T제로보다 큽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에서 시간 팽창 효과는 광속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일어나므로 지표면에 도착한 뮤온 입자는 속도가 큰 B 입자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보기에서 관찰자가 뮤온 입자 B의 속도를 이용해 높이 h를 구하려면 h는 고유 길이에 해당하므로 관찰자가 본 뮤온의 속도 0.99c에 관찰자가 본 뮤온의 시간을 곱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팽창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T제로를 곱하면 안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h는 0.99c T제로보다 감마배 큽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우주선 속 광원 및 빛 검출기와 우주선 밖 관찰자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검출기가 수직 수평 방향으로 무려 3개나 있는 것이 좀 특이하네요. 보기 기억부터 볼까요? A가 본 P와 Q 사이 거리는 우주선 쪽을 본 것이므로 서로 다른 개이고 수축된 거리입니다. 따라서 우주선 속에서 B가 측정한 거리인 고유거리 LP 플러스 LQ보다 작습니다. 보기 니은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A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 속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 Q, R에 모두 동시에 도착하는데 개가 다르므로 우주선 속 B가 보았을 때에는 동시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주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그려서 빛의 이동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관찰자 A를 기준으로 P는 관찰자와 광원 쪽으로 접근하고 R은 경로가 대각선이 되면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A가 보았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는 의미는 같은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 B가 보았을 때 P까지의 거리는 멀었고 R까지의 거리는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가 측정한 거리 LP는 LR보다 큽니다. 틀렸습니다. 디귿은 쉽습니다. 상대편의 시간은 천천히 가니깐 천천히 간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보기만 맞고 1번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들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뜻인데요. 특수상대론에 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라는 전제가 여기서도 들어갑니다. 물체가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면 그 물체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도 고유 시간이나 고유 길이와 같은 질량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지 질량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질량은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물체에 에너지를 가해 속력을 증가시킬 때 그 속력은 광속을 넘어설 수 없고 에너지를 추가로 가하면 속력 대신 다른 것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 남은 에너지가 변한 것이 바로 질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였으니 두 물리량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하필이면 속도에 따른 질량 증가 비율이 앞에서 배운 감마, 즉 로렌츠 인자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지요? 증명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질량 변화 사이에는 아주 유명한 식, 이는 mc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엄밀하게는 변화량 길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델타를 붙여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해준 에너지가 질량 증가분으로 변했으니 반대도 가능할까요? 질량이 특수 상대론의 원리로 감소한다면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질량이 감소할 때 막대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핵에너지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질량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질량결손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의 예시인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핵분열은 무거운 하나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더 작은 원자핵이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로 익숙한 반응입니다. 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속 중성자를 사용하는데요. 질량수 235 우라늄의 저속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핵이 분열하여 다른 원자가 생성되고 두세 개 내외의 고속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이 고속 중성자를 느리게 하여 또 다른 우라늄과 반응시켜 연쇄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때 고속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을 감속제, 중성자 자체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감속제로는 물이나 흑연을 사용하고 제어봉으로는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합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다음은 핵융합입니다. 분열과 반대로 가벼운 원자들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가 되는 반응입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운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빅뱅의 결과로 생긴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그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태양과 같은 별이 열과 빛을 내는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가 핵융합하여 헬륨이 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질량결손이 발생하고 극악제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막대한 핵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래에 있는 우라늄의 핵분열 그림과 반응식, 수소 핵융합의 그림과 반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반응식입니다. 다음 단원인 원자와 전기력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 원자의 구조와 입자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원자는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E-로 표현하고 음의 기본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성자는 P+로 표현하고 양의 기본 전하량을 가집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기호는 N으로 표현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전자는 이 두 입자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질량수를 계산할 때 핵의 질량만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핵반응식을 적을 때에는 반응 전후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성자수는 곧 원자 번호입니다. 그게 원자 번호의 정의였죠. 만약 전자수까지 동일하다면 이 원자는 중성 상태의 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하면 질량수입니다.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는 질량수가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가 써 있으므로 중성 자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빼면 됩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1몰 개의 원자의 질량은 질량수에 그램 단위를 붙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위원소입니다. 양성 자수가 같고 중성 자수가 다른 원소가 동위원소입니다.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은 양성자와 전자가 결정짓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같아서 같은 원소이나 중성자 수가 다르기에 질량수가 다르고 핵반응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서 질량수 238 우라늄을 안 쓰고 농축 과정을 통해 동위원소인 235 우라늄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반응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쉽게 설명하면 반응 전후 위쪽 숫자의 합과 아래쪽 숫자의 합은 같습니다. 위쪽 숫자는 질량수, 아래쪽 숫자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입니다. 참 쉽죠? 단, 질량수의 합이 같은 것이지 질량의 합은 같지 않습니다.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니 무슨 뜻인가요? 핵변환 과정에서 여러 소립자들의 미세한 질량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질량수가 1이지만 위의 표를 보면 실제 질량은 0.0014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값들의 차이가 질량 결손을 만들고 그 결과 핵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즉, 반응 전 원자들의 질량합이 반응 후 원자들의 질량합보다 커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관련 문제는 어렵지 않으므로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해설은 원본 파일의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상대론 관련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